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내 주변에는 자꾸 나쁜 일만 생기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한다.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하고 체념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다. 당신의 운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금 당신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말이다. 운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다. 그리고 그 운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운이 따라온다.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나쁜 운이 따라온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90년을 살아온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다. 나는 정주영이라는 이름으로 9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가난한 동북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현대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내 운을 키워준 고마운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기회를 주었다.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었고 함께 꿈을 꾸었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운을 갉아먹는 위험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배신했다. 도와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방해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많은 시련을 겪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내가 90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당신도 깨닫게 될 것이다. 양의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운이 없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예리가 없는 사람이다. 원리라는 말이 요즘 시대에는 좀 구식처럼 들릴 수도 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는 게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90년을 살면서 확실히 깨달았다. 의의가 없는 사람 곁에는 절대 운이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뇌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어려울 때 함께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태도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정신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인연을 맺고 또 너무 쉽게 버린다. 이익이 되면 각계하고 손해가 되면 멀리한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배신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운을 뺏어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젊었을 때 만난 한 사업 파트너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 말도 잘하고 일도 잘했다. 성실하고 열정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다.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그에게 맡겼다. 모든 정보를 공유했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그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까지 가져갔다. 고객 명단과 기술 자료와 사업 계획서까지 모든 것을 경쟁사에 넘겼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예리가 없는 사람은 결국 독이 된다는 것을. 그 일로 우리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다.
몇 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되었다.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었다. 의의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항상 자기 이익만을 생각한다. 남의 어려움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하면서 정작 남이 힘들 때는 모른 척한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찾아오면서 필요 없으면 연락도 하지 않는다. 약속을 쉽게 하지만 더 쉽게 깬다. 오늘 한 약속을 내일 잊어버린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배신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배신은 더 나은 선택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운도 점점 나빠진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배신으로 당신도 상처받는다. 그 상처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좋은 운을 받을 수 없다. 나는 현대그룹을 세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자금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 기술이 부족할 때도 있었다. 경쟁이 치열했고 시장은 냉정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였다. 돈을 잃는 것은 다시 벌면 된다. 기술이 부족하면 배우면 된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내가 너무 쉽게 믿었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의의가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이다. 그들은 작은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다. 10분 약속을 30분 늦는다. 시간 약속을 어기고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 작은 돈이라도 빌리면 갚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변명이 많다. 이런 일이 생겨서 저런 일이 생겨서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나중에 큰 배신을 당하게 된다. 작은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의리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능력보다 의리를 먼저 본다.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해도 의리가 없으면 함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언젠가 배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금 부족해도 예리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간다.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고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운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다. 의리 있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리겠다. 그들은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민다. 도움이 필요하냐고 먼저 묻는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긴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시기하지 않고 축하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서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의 운도 점점 좋아진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뢰가 당신을 안심시킨다.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나는 90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부자들을 만났다. 재벌도 만났고 중소기업 사장도 만났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일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능력보다 인품을 중시한다. 돈은 혼자서는 벌 수 없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란 바로 일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 성공한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란다.
혹시 일이 없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 어려울 때 모른 척하는 사람,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그들은 당신의 운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당신을 배신할 것이다. 그때 받는 상처는 정말 크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화라는 것은 불과 같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인간관계도 태우고 기회도 태우고 운도 태운다. 나는 지금까지 화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 그들은 능력도 있고 돈도 있었지만 화를 다스리지 못해 모든 것을 잃었다. 한순간의 화가 평생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한다. 커피가 조금 늦게 나도 화를 낸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른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참지 못한다. 그리고 한 번 화가 나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화를 품고 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들의 화가 당신에게도 전달된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당신의 운도 나빠진다. 스트레스는 운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내가 젊었을 때 함께 일했던 한 임원이 있었다. 그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다. 학력도 좋고 경험도 많았다. 일 처리도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냈다. 회의 중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직원들이 실수하면 욕을 하고 물건을 던졌다. 서류를 찍고 컴퓨터를 부수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의 능력 때문에 참았다. 그가 없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좋은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났다. 그가 일하기 싫다고 했다. 거래처에서도 그의 일하기를 꺼려했다. 계약이 취소되는 일도 생겼다. 결국 나는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소용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을 망친다는 것을. 화는 관계를 파괴하고 기회를 날려버린다. 화는 전염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화를 자주 내게 된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화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망친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신의 운도 떠나간다. 운은 사람을 통해 온다. 사람이 떠나면 운도 떠난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협상을 했다. 국내 기업과도 협상했고 외국 기업과도 협상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순간 이성을 잃기 때문이다. 이성을 잃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인다. 반대로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이긴다. 그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한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낸다. 나도 젊었을 때는 화를 잘 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났다. 직원들이 실수하면 화가 났다. 거래처가 약속을 어기면 분노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 화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낸다. 그러면 관계가 나빠진다. 그래서 나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한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쉰다. 그리고 10까지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자리를 피한다. 화장실에 가거나 밖에 나간다. 나중에 차분해진 다음 문제를 해결한다. 감정이 안정되면 더 좋은 방법이 보인다. 이렇게 하니 일이 훨씬 잘 풀렸다.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했다. 사람들도 나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거래처도 늘어났다. 그리고 운도 좋아졌다. 좋은 일이 계속 생겼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강함의 증거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항상 중심을 잡고 있다. 여러분도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길 바란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당신의 운을 나쁘게 만든다. 가능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입만 산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항상 큰 소리를 친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대단한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정작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 그들은 말은 정말 잘한다. 듣는 사람을 설득시킨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는다.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다. 야, 이 사람은 말만 하는구나. 실천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는다. 신뢰를 잃으면 운도 떠난다. 왜냐하면 운은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으면 기회도 주지 않는다. 도움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정말 말을 잘했다.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이었다. 사업 계획을 설명할 때면 모든 사람이 감탄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 성공하겠구나. 투자자들도 그의 말에 혹해서 돈을 댔다. 수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만들지 않았다. 이런 성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내지 못했다. 6개월 안에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 제품이 없었다. 결국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투자금을 회수했다. 그리고 그는 파산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실천은 어렵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사람이 운을 잡는다. 말만 하는 사람의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하는데 시간을 쓴다. 회의하는데 시간을 쓴다.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쓴다. 수정하는데 시간을 쓴다. 하지만 정작 실행하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시간만 흘러간다. 나는 현대그룹을 세울 때 한 가지 원칙을 정했다.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자. 생각보다 실천을 먼저 하자.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 중요하다. 70% 준비되면 시작하자. 그래서 나는 항상 먼저 시작했다. 남들이 계획 세울 때 나는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하면서 고쳐나갔다. 실수도 했지만 그것도 경험이 되었다. 이렇게 하니 남들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었다.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본이 따른다. 왜냐하면 행동을 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결과가 있어야 한다. 결과가 나와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반대로 말만 하는 사람은 제자리에 머문다. 그들은 항상 준비만 한다. 내일 하겠다고 한다. 그러다가 기회를 놓친다. 타이밍을 놓친다. 그리고 후회한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여러분도 주변에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시길 바란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쓸데없는 회의에 참석하게 만든다. 그리고 당신도 말만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 전염된다. 대신 행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 그들은 당신을 자극한다.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당신도 행동하게 만든다. 같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당신의 운도 좋아진다.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남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다. 뒷담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없는 자리에서 남을 욕하는 것이다. 험담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뢰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조직을 망치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 앞에서는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당신 욕을 하기 때문이다. 앞뒤가 다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불안하다. 내가 없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나에 대해 어떤 험담을 할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당신의 운을 나쁘게 만든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회사가 있었다. 중소기업이었는데 분위기가 좋았다. 그 회사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다. 직원들도 서로 잘 지냈다. 화목했다. 하지만 한 직원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 직원은 뒷담화를 들켰다. 쉬는 시간마다 험담을 했다.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욕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욕을 했다. 사장 욕도 하고 부장 욕도 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 재미있어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 욕도 하겠구나. 내가 없으면 내 험담도 하겠구나. 그러자 직원들 사이 불신이 생겼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내 욕을 했다던데. 그리고 회사 분위기가 나빠졌다. 팀워크가 무너졌다. 결국 좋은 직원들이 떠났다. 이런 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그리고 회사는 망했다. 1년도 안 되어 문을 닫았다. 뒷담화는 독과 같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진다. 남의 욕을 들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우월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뒷담화는 결국 모든 관계를 망친다. 신뢰를 파괴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라. 뒤에서 하는 말은 비겁한 것이다.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비겁한 사람에게는 문이 따르지 않는다. 하늘도 돕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받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믿는다. 신뢰를 받으면 기회가 온다. 도움도 받는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면 성공한다. 운이 좋아진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의 또 다른 문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항상 남의 단점만 본다. 좋은 점은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서 말한다. 과장해서 말한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다. 그러면 모두가 부정적이 된다. 우울해진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회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문제만 보고 해결책은 보지 못한다. 안 되는 이유만 찾는다. 그래서 항상 실패한다. 제자리 걸음을 한다. 나는 90년을 살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위기 속에서도 가능성을 본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다. 도전한다. 그래서 성공한다. 운을 만든다. 여러분도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시길 바란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어둡게 만든다. 그리고 당신의 운을 나쁘게 만든다. 막는다. 대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 밝은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들은 당신에게 힘을 준다. 에너지를 준다. 그리고 당신의 운을 좋게 만든다. 길을 열어준다. 5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질투하는 사람이다. 질투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이다. 부러워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내가 젊었을 때 함께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었다. 우리는 같은 시기에 시작했다. 같이 시작했지만 나는 성공하고 그는 실패했다. 나는 운이 좋았고 그는 운이 나빴다. 처음에 그는 나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았다. 잘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내 성공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라고 말했다. 시기가 좋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내 귀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질투는 부정도 망친다는 것을, 오랜 친구도 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남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항상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말한다. 실력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남의 실패를 기뻐한다.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부정적이 된다. 여유가 떨어진다.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방해한다. 발전을 막는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경쟁자를 만났다.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 그 중에는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많았다. 그들은 내 성공을 방해하려고 했다.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거래를 방해했다. 고객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상대하지 않았다. 대신 내 일에 집중했다.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다. 더 많이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더 크게 성공했다. 현대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웠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했다. 대부분 사라졌다. 질투는 자기 자신을 망친다. 질투하는 사람은 남의 성공에만 신경 쓴다. 남만 쳐다본다. 그래서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자기 발전에 소홀하다. 그러면 당연히 실패한다. 뒤처진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기회를 본다. 배울 점을 찾는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다. 발전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배워라. 벤치마킹하라.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연구하라. 분석하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응용하라. 그러면 너도 성공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질투하는 사람의 또 다른 문제는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을 시기하는데 에너지를 쓴다. 감정을 소모한다. 남을 깎아내리는데 시간을 쓴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 그래서 정작 자기 발전에는 에너지를 쓰지 못한다. 시간이 없다. 나는 90년을 살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이다. 자기 일에 몰두한다. 그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한다. 어제보다 나아지려 한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발전한다. 1%씩 성장한다. 그래서 결국 크게 성공한다. 복리의 마법이 일어난다. 여러분도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시길 바란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방해한다. 음해한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소모시킨다. 대신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들은 당신에게 힘을 준다. 용기를 준다.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도와준다. 함께 기뻐한다. 지금까지 은을 빼앗아가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렸다. 의리 없는 사람과 화를 잘 내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과 뒷담화하는 사람, 그리고 질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운을 나쁘게 만든다. 에너지를 빼앗는다. 그래서 멀리해야 한다.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당신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때로는 의리를 저버릴 수도 있다. 실수할 수 있다. 화를 낼 수도 있다. 감정적일 수 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뒷담화를 할 수도 있다. 재미있으니까 질투할 수도 있다. 인간의 본능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각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나도 젊었을 때는 많은 실수를 했다. 정말 많이 했다. 의리를 저버린 적도 있다.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했다. 화를 낸 적도 있다.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적도 있다.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았다. 뒷담화를 한 적도 있다. 상사 욕을 했다. 질투한 적도 있다. 남의 성공이 부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했다. 반성하고 개선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졌다. 매일 조금씩 발전했다. 그 결과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현대그룹을 만들 수 있었다.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란다. 거울을 보듯 자신을 보라.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 의리가 없는가? 화를 잘 내는가? 말만 하는가? 뒷담화를 하는가? 질투하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려고 노력하시길 바란다. 늦지 않았다. 그러면 당신의 운도 좋아질 것이다.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운이란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은 운이 만들어진다. 시너지가 생긴다.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쁜 운이 만들어진다. 악순환이 생긴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인간관계가 운을 결정한다. 나는 9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다. 정상도 가봤고 바닥도 겪었다. 부자도 되어봤고 가난도 겪어봤다. 돈이 넘쳐봤고 빚더미도 앉아봤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관계라는 것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즐겁다.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면 인생이 불행하다. 괴롭다. 그래서 나는 항상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선별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수양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핵심이다. 여러분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 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란다.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운도 좋아질 것이다. 반드시 좋아진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해질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의 힘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운이 따른다. 기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밝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기회를 본다. 가능성을 본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다. 도전한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다. 습관이 되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한다. 건강함에 감사한다.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한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한다. 함께할 사람이 있음에 감사한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하면 하루가 행복하다.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긴다. 운이 따라온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운이 따른다. 불행이 따라온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어둡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만 본다. 부족한 것만 본다. 그래서 기회를 놓친다.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란다. 의식적으로 연습하라. 매일 감사할 것을 3가지씩 찾아보시길 바란다. 작은 것이라도 좋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밝아진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도 좋아진다.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첫째, 일이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 배신자를 조심하라. 둘째, 화를 철내는 사람을 멀리하라. 감정적인 사람을 피하라. 셋째, 말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행동 없는 사람을 조심하라. 넷째, 뒷담화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험담하는 사람을 피하라. 다섯째, 질투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시기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라. 대신 의리 있는 사람이 되라.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되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앞뒤가 같은 사람이 되라. 남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라. 축하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매일 감사하라. 그러면 당신의 운은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보장한다.
나는 90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수만 명을 만났다. 그 중에는 내 운을 좋게 해준 사람들도 있었다. 고마운 사람들이다. 내 운을 나쁘게 한 사람들도 있었다. 원망스러운 사람들이다. 하지만 결국 내 운을 결정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를 선택한 것도 나였다. 내 결정이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 것도 나였다. 내 책임이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똑같다. 여러분의 운은 여러분이 결정한다. 여러분이 만든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운이 결정된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것이다. 결정이 중요한 것이다.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란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선택, 좋은 사람이 되는 선택, 그것이 여러분의 운을 좋게 만드는 비결이다. 성공의 열쇠다. 나는 이제 90세가 넘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감사하다. 매일 감사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다. 90년을 살았다. 많은 것을 경험한 것에 감사하다. 귀한 경험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에 감사하다. 좋은 인연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께 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큰 기쁨이다. 여러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란다. 매일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운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도 좋아질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 여러분의 운이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성공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